그런 내용이 계약서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고속도로나 국도를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시동이 꺼져버린다고 하면. 안녕하세요. 알법한 변호사 이도영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송민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뉴스가 나왔던 벤츠 차량 결함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벤츠 CLS 53 AMG 차주분이 자기가 계속 차를 타는데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반복돼서 벤츠에 이제 수리를 요청하고 차량 교환을 요청을 했는데 벤츠에서는 이걸 해주지 않았고 관련 기관에서는 차량 교환 환불 중재 신청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기사가 났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차에 문제가 생기면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레몬법이라고 얘기하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서 자동차를 교환이나 환불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그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레몬법이라고 불리는 자동차 관리법은 미국에서 1975년도부터 시행된 법인데 소비자들이 오렌지인 줄 알고 구매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신레몬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신레몬을 오렌지로 바꿔주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냐면 중요 부위의 경우에는 세 번째 고장이 나면은 이제 교환이나 환불 신청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중요 부위가 아니면은 네 번째에 할 수가 있는 건데, 어떤 게 중요 부위냐? 주행과 안전에 연관된 부위를 다 중요 부위로 봅니다. 차량 교환이나 환불을 받으려면 요건이 까다롭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그런 내용이 차량을 구입할 때 하는 계약서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차량의 고장으로 인해서 안전성에 문제가 생기거나 차량의 가치가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차에 문제가 생겨서 차값이 떨어져야 된다. 그리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고, 지금 현행 레몬법의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그 입증 책임의 문제가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소비자가 동일 부분의 하자가 반복하여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 자동차 제조사가 아닌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입증이 상당히 곤란하다라는 지적이 많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시행 이후에도 차량을 환불이나 교환받은 사례가 신청한 사례 대비해서 5%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거는 어떤 이면이 숨겨져 있냐면요, 소비자는 사실상 입증이 불가능한 상태고 제조사들은 이거를 굉장히 이제 숨기기가 쉽고, 어떤 엔진이 꺼졌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 이유에서 꺼졌다, 저 이유에서 꺼졌다, 이런 식으로 증상이 다르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면은 사실 이 제도의 적용을 좀 피해갈 수 있는 면도 있고, 차 환불 명령이 나면은 이 환불 가치를 15만 킬로미터 기준으로 환산을 해요. 그래서 이 차주가 차를 15,000km를 탔다, 그러고서 환불 명령이 난다, 그러면은 10%를 제하고 차값을 돌려받는 거죠. 지금 현재 법이 시행된 지가 이제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으니 현재 2년이 넘은 상황인데도 정식 교환 명령이 한 건밖에 나지 않았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 제도가 좀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중재위에서는 해당 하자가 안전성에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경제적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교환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판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레몬법 요건도 상당히 좀 소비자에게 좀 엄격한 구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나 국도를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시동이 꺼져버린다고 하면 사실 한 번만 발생하더라도 운전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정신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거든요. 그러한 상황이 3번을 발생해야 이제 중재 신청 대상이 된다는 거잖아요. 2번의 이 하자를 겪을 동안 살아 돌아오면 우리가 보상해주겠다. 이런 정말 좀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고, 미국에서는 좀 레몬법이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례로 최근에 현대차의 소나타가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에서 레몬법에 따라서 배상 명령을 받은 사례가 있었는데요. 법원에서는 소비자한테 그 신차값의 3배가 넘는 12만 불을 배상하고 따로 그 변호사 비용을 한 7만 5천 불을 배상해라. 그래서 총 신차값 5배가 넘는 비용을 부담하라고 한 사례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미국처럼 어떤 소비자가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어떤 범위나 정도가 좀 미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미국처럼 되면은 조금 더 차량에 결함이 생겼을 때 차주들이 구제를 받기가 더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입증 책임을 전환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거든요. 제조물 소송이나 공해 소송이나 의료 소송에서는 입증 책임 전환 법리를 대법원에 채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해 소송이라고 하면
어떠한 기업이 어떠한 유해 물질을 배출하고 그 유해 물질이 그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정도만 이제 피해자 측에서 입증을 하면 이제 그 기업 측에서 그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는 우리 오염 물질 때 발생한 게 아니고 다른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기업에서 발생한 유해 물질 때 발생한 것을 추정해주는 그런 법리거든요. 저는 이런 입증 책임 법리를 최소한 안전과 연계된 주요 부위의 하자에 있어서는 레몬법에서도 적용을 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자동차를 운전을 한 10년 가까이 하고 있지만 사실 본네트 열어도 뭐가 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엔진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발생했다는 걸 입증하기를 기대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레몬법이 이제는 대부분의 완성차 제조사에 이제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차를 구매하는 분들은 다 이 법에 의해서 구제를 받을 수가 있고 이게 조금 더 실효성이 있게 잘 시행이 돼서 차량의 결함이 발견이 된 경우에는 안전에 문제를 겪지 않고 바로바로 차를 교환이나 환불받을 수 있게 정착이 되면 좋겠어요. 자동차의 하자로 인해서 생명이나 신체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물론 자동차의 어떤 하자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공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제조사의 우려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오히려 먼저 하자를 인정하고 전향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소비자의 신뢰를 쌓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잖아요. 이제 법은 잘 만들어졌지만 그래도 조금 더 실효성 있게 잘 시행이 돼서 어떤 차량 결함으로 문제를 겪고 있는 차주들이 차량 교환 환불을 잘 받을 수 있게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레몬법 이슈 살펴봤고요. 다음번에는 새로운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